뉴타운으로 가십시다. 뉴타운 먼저 뉴타운은요, 네.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의 재앙 프로젝트로 4대강 사업 2번을 얘기를 했는데. MB 재앙 프로젝트, 예. 이명박의 사실 재앙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뉴타운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뉴타운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찬성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거품 사기거든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왜 사기인지. 그러니까 왜 사기인지를 뉴타운. 그러니까 어감은 잠깐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 용어 중에서 일반인들이 아시는 게 딱 신도시하고 뉴타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타운을. 그러니까 뉴타운만 되면은 뭐가 세상이 변할 것 같고 내가 돈방석 위에 올라앉을 것 같고. 이거 완전 전문 분야네요, 뉴타운. 네네. 그래서. 도시계획 박사님. 그리고 도시계획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명박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죠. 부동산 이렇게 하십시다. 관련해서는. 예. 일단 결론으로 보면은 2002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될 때 뉴타운 공약 가지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됐을 때 한번 써먹었습니다. 네. 2008년에 대통령 될 때 또 한번 써먹었습니다. 네. 뉴타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은 뉴타운 돌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예. 2007년에 대선, 2008년에 총선. 예. 그러니까 뉴타운 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2번을 써먹었어요. 게다가 그런데 뉴타운을 내세운 곳에서 당시 여당 후보들이 당선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 가치가 올라가고 자기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라고 그러면 거의 그때 여당이 한 거의 뭐 8, 90%가 여당이 됐으니까. 네, 그때 뉴타운을 다들 내세웠죠. 그래서 뉴타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딱 15년 됐습니다. 이게 시작된 지가 15년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 딱 2008년부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부터 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네.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놔뒀어요. 그것도. 가만히 놔두고 난 다음에 2012년에 뉴타운 출구법을 드디어 만듭니다. 출구법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죠.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네. 뉴타운을 이대로 그대로 놔두다가는 완전히 이거는 쑥대밭이 되겠다.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솔직히는요. 뉴타운을 어느 만큼 지정을 했느냐 하면은 26개 지구에 네. 사실 이거는 이제 크게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조그만 지역들이 있거든요. 재개발 구역 뭐 이런 식으로. 네네. 26개 뉴타운 지구에 약 300여 개의 재개발 정비 구역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그때 당시에 구역 지정을 할 때 서울시 면적의 약 한 7, 8%. 그다음에 엄청난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 7, 8%를 했어요. 7, 8%. 그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분을 하면 그때는 한 150한 120만쯤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12년에 뉴타운 해제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중에 절반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절반이 해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절반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동안 15년 동안 세월호 가슴 이상입니다. 자기 집 한 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네. 야 혹시 돈 될지 모르니까 해서 도장을 찍어줘 말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올라가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했다가 그다음에 지구 지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니까 막 좋아했다가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2억을 더 내야 된다네. 이러니까 여기서 쫓겨나가고. 처음에는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주는 줄 알았죠. 그럼요. 네. 옛날에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두꺼비라고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까? 서집 다오.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컨셉인 줄 알았더니 네. 거기를 뺏고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자기들이 돈을 더 내야 들어가는 걸로 네. 그런데 이게요. 실정은. 예. 정말로 거품 사기인 것이 제가 이제 상세한 건 사실 오늘하고 다음 주일에 네. 해제에 대한 거는 다음 주일에 좀 깊숙하게 얘기할 텐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뉴타운을 직권으로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해제하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네. 박원순 시장께서 그것이 올해 말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되돌아갑니까? 말 이후에는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해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제가 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자랑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출구법 만든 게 5년 전 다시 2년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거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직권 해제 조례를 만드는데 그게 올해 말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예.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말까지 이거를 정말 해제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자, 그럼 네. 그 해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 네. 왜 사기인지부터 얘기하죠. 이거 사기는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당시라 그러면 2002년이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자기가 시범 사업으로 3개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범 사업도 사기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또 아니 제가 솔직히는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과 이명박 전 서울 대통령은 사기를 실천을 하시는 거에 굉장히 능하시지만 저는 사기를 감별하는 거에 능합니다. 오직 그것만. 본인은 사기라고 생각 안 하겠죠. 당연히. 아니야, 근데 네. 진짜 왜 사기라고 왜 생각하시는 사기라고 생각했냐면은 네.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에 그렇게 많은 걸 지정을 하면 이게 네.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땅값을 확실하게 막 올리는 게 되는데 네.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노무현 시대에 부동산이 굉장히 과열됐을 그렇죠.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자기 거로 만들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되게 된다고 생각하고 약 300여 지구를 지정을 한 거예요. 어차피 300여 지구 안 되는데도 안 되는데. 마구 지정을 해버렸다. 제가 여기서 딱 네. 하나, 네. 오세훈 시장을 제가 딱 하나 칭찬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지정했다고 막 지금 뉴타운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적어도 사실은 뉴타운 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이 되긴 됐지만 이거 더 지정했다간 큰일 나는 걸 알았어요. 아,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추가 지정 안 했습니다. 자기가 본인의 재선할 때도 추가 지정을 안 했습니다. 네. 그건 뭐냐 하면은 근데 이제 뉴타운 오세훈 시장은 이거는 알았던 거죠. 이제 이거 도저히 될 사업이 아니다. 이거 했다가는 완전히 정말 서울 거덜나겠다. 주민들 큰일 나겠다라는 거 하고. 첫 번째는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정했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사기라고 네. 생각하시는 이유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다 올리게끔 해가지고 사기로 한 거죠. 이게 사람들이 소위 다 부동산 올라갈 경기 거다. 올라가게 해서 그리고 그 과열 거품을 만드는 게 본인한테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 전체 국정에서 보면은 이게 도저히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한 거죠. 문제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띄워놓고 거기 그 이익만 먹었고 누군가가 실제로 그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 절반이 해제가 됐는데 거기에 거기에 주민들의 피눈물은 당연하고 그동안 뭐 도시가 쇠락한 거는 말할 것도 빈집 많이 생긴 거는 그래서 생긴 사회적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에 거기에 들어갔던 그 계획 비용들이 있어요. 네. 뭐 300여 지구에서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매몰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해제를 하면서 약 70%를 또 우리의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줬습니다. 또. 그냥 그거 안 하면은 또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또 한 1,500억, 2,000억 정도 돼요. 그럼 누가 돈을 번 거예요 도대체? 돈을 번 거는 대다수는 피해를 받고 이렇게 하죠. 이게 뉴타운의 사기에 우리가 또 한 번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건데 네. 그 중에 한 20%에서 30%는 뉴타운이 아주 잘 된 데도 있습니다. 아, 잘 된 데도. 그러니까 뉴타운이 전체가 잘 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잘 되는 거죠. 네. 일부분만 잘 되는데 근데 그거는 뉴타운으로 지정을 안 했어도 잘 될 것이었다. 잘 될 것이었다. 뉴타운과 무관했다.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거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속이고 솔직히는요, 이것 때문에 이익 본 사람은 대통령과 당시의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5년, 10년 동안 엉덩이 밑에 깔고 있었던 거예요. 건설업자들은요? 건설업자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뭐든지 거리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박수 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 나서서,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면. 결과적인 혜택을 입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인 혜택을,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업자들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거품이 생겨서 꺼지면은 자기네들 또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부자 되세요 할 때는 그 시점에 부자 되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딴 사람들이 다 같이 꿈꾸게 만드는 거. 이게 나쁜 거고 이게 바로 공공의 사기다. 아주 이겁니다. 특정 소수만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일종의 로또를 다 같이 꿈꾸게 만드는 거. 이게 공공의 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 7, 8% 정도는 이득을 볼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네. 극소수가 이익을 가져갔다. 네. 지금도 이거 들으시면서 뉴타운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사기가 다시는 공공의 정책에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게 사기인 이유는 그걸 다 알고 했기 때문에 사기라는 거죠. 사기라는 건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을 펴다가 실패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정책의 오류하고 사기하고는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제와 또 그리고 누탄이 왜 사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몸에 와닿게 알려주세요. 일단 사기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 딱 2008년부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놔뒀어요. 그것도. 가만히 놔두고 난 다음에 2012년에 뉴타운 출구법을 드디어 만듭니다. 출구법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죠.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뉴타운을 이대로 그대로 놔두다가는 완전히 이거는 쑥대밭이 되겠다.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솔직히는요. 뉴타운을 어느 만큼 지정을 했느냐 하면은 26개 지구에 사실 이거는 이제 크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그만 지역들이 있거든요. 재개발 구역 뭐 이런 식으로 26개 뉴타운 지구에 약 3로 보면은 2002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될 때 뉴타운 공약 가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됐을 때 한번 써먹었습니다. 2008년에 대통령 될 때 또 한번 써먹었습니다. 뉴타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은 뉴타운 돌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2007년에 대선, 2008년에 총선. 그러니까 뉴타운 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두 번을 써먹었어요. 게다가 뉴타운을 내세운 곳에서 당시 여당 후보들이 당선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 가치가 올라가고 자기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라고 그러면 거의 그때 여당이 한 거의 뭐 8, 90%가 여당이 됐으니까. 그때 뉴타운을 다들 내세웠죠. 그래서 뉴타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딱 15년 됐습니다. 이게 시작된 지가 15년이 됐는데 사실은 이 뉴타운으로 가십시다. 뉴타운은요.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의 재앙 프로젝트로 4대강 사업 두 번을 얘기를 했는데 MB 재앙 프로젝트. 이명박의 사실 재앙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뉴타운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뉴타운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찬성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거품 사기거든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왜 사기인지. 그러니까 왜 사기인지를 뉴타운 그러니까 어감은 잠깐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 용어 중에서 일반인들이 아시는 게 딱 신도시하고 뉴타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타운을 그러니까 뉴타운만 되면은 뭐가 세상이 변할 것 같고 내가 돈방석 위에 올라앉을 것 같고. 이거 완전 전문 분야네요. 뉴타운. 그래서 도시계획 박사님. 그리고 도시계획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명박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죠. 부동산 이렇게 하십시다. 관련해서는. 일단 결론으로 100여 개의 재개발 정비 구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때 당시에 구역 지정을 할 때 서울시 면적의 약 한 7, 8%. 그다음에 엄청난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 7, 8%를 했어요. 7, 8%. 그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분을 하면 그때는 한 150한 120만쯤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12년에 뉴타운 해제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중에 절반이 해제가 됐습니다. 절반이 해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절반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동안 15년 동안 세월호 가슴 이상입니다. 자기 집 한 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야 혹시 돈 될지 모르니까 해서 도장을 찍어줘 말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올라가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했다가 그다음에 지구 지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니까 막 좋아했다가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2억을 더 내야 된다네. 이러니까 여기서 쫓겨나가고. 처음에는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주는 줄 알았죠. 그럼요. 옛날에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두꺼비라고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까? 사집 다오.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컨셉인 줄 알았더니 거기를 뺏고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자기들이 돈을 더 내야 들어가는 걸로. 그런데 이게요. 실정은. 정말로 거품 사기인 것이 제가 이제 상세한 건 사실 오늘하고 다음 주일에 해제에 대한 거는 다음 주일에 좀 깊숙하게 얘기할 텐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뉴타운을 직권으로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해제하기